먼치킬랜드에서는 오주의 일부 지역 주민들이 사악한 마녀의 죽음을 알게 됐나. 결국 글린다가 거품을 타고 내려와 모인 군중에게 서쪽 마녀가 정말로 죽었다고 알립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듯하고 춤으로 축하를 마친 후 한 소녀가 글린다에게 사악함의 기원에 대해 질문했나. 갈린다는 그것이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나. 사악함의 기원이 선천적인 것인지 아니면 강요된 것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자주 당혹스럽게 만드는 질문이야. 그 순간 글린다는 사악한 마녀의 어머니가 먼치킬랜드의 총독 트롭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돌이 예판원과 바람을 피웠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마녀의 어머니는 이 불륜을 통해 임신하게 되었지만 스롭은 언제나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였다고 주장했다. 트로프는 아내의 초록색 피부를 가진 갓난아기를 보고 낙담한 표정을 지었다. 아기가 옮겨지도록 간호사들에게 지시하자 그녀는 울부짖기 시작했고 방 안의 작은 물건들이 갑자기 위로 솟아올랐다. 그는 충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딸 엘파바를 만나지 않겠다고 고집한다. 덜시베어 유모가 엘파바를 방에서 데리고 나가면서 그녀를 잘 돌보겠다고 약속한다. 그 후 덜서베어는 엘파바가 어린 시절 내내 그녀를 양육하기로 결심한다. 어느 오후 엘파바가 책을 읽고 있을 때 불시베어는 아버지의 호출에 응하러 가면서 어린 네사로즈를 돌봐달라고 부탁한다. 엘파바는 기뻐하는 듯 네사로즈에게 꽃을 건네고 뭔가 특별한 것을 보러 갈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엘파바는 자신의 책 페이지를 인용하며 네사로즈에게 멋진 오주의 마법사가 열기구를 타고 오주에 도착한 이야기여 에메랄드에 대한 애정으로 에메랄드 시를 건설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엘파바는 네사로즈에게 오주의 마법사가 사람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들의 가장 깊은 소망을 들어줄 힘이 있다고 알립니다. 곧바로 아이들 무리가 집 근처에 나타나 엘파바의 예모를 조롱하기 시작한다. 네사로즈는 그들의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리고 엘파바는 경로한다. 그 후 그녀는 능력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돌을 공중으로 띄워 아이들에게 던진다. 그때 스롭이 나타나 네사로즈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엘파바를 비난하며 그녀가 여동생을 해쳤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하고 이는 글린다를 실망시킨다. 네사로즈를 안으로 데려가는 동안 불시베어는 엘파바를 위로하며 스롭의 말이 지나쳤다고 말하지만 엘파바는 여전히 눈에 띄게 슬퍼한다. 현재로 돌아와서 글린다는 그 마녀의 죽음을 알린 후 에메랄드시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마을 주민 하나가 그녀가 떠나기 전에 그녀가 마녀와 친구라는 소문이 사실인지 묻는다. 갈린다에 따르면 그들의 인연은 시즈 대학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후 글린다는 엘파바와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래전 엘파바는 신입생 네사로즈를 데려다 주기 위해 스롭과 함께 시즈 대학교에 동행한다. 새로운 학생인 글린다를 보자 엘파바는 깜짝 놀란 듯 보였다. 엘파바는 약간의 농담을 섞어 자신의 외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고 갈린다는 단순히 달라 보일 뿐이라고 대답한다. 엘파바는 자신이 초록색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에 갈린다는 그녀의 처지에 동정심을 표현한다. 게다가 그녀는 마법에 집중하여 공부할 생각이며 엘파바가 변신을 원할 경우 그녀에게 도움을 줄 의향이 있다. 센센과 파니는 글린다의 친절함을 자랑스러워하지만 엘파바는 그것을 모욕으로 여긴다. 그녀는 또한 갈린다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낯선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자원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갈린다가 대답하기도 전에 트롭이 네사로즈를 힐체어에 태워 밀고 들어와 엘파바에게 원치 않는 주목을 끄는 행위를 멈추라고 요구한다. 그 후 그는 죽은 아내의 것이었던 은빛 구두를 네사로즈에게 선물한다. 엘파바는 선물을 동생의 여행 가방에 넣기 위해 떠나기 전 동생이 시즈에서 겪을 모험에 대한 진심 어린 설렘을 표현한다. 네사로즈는 그녀를 그리워할 거라고 말하지만 엘파바는 그녀가 즐거움에 너무 몰두해서 자신을 떠올릴 겨를도 없을 거라고 응수한다. 이윽고 신입생들은 학교 부지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네사로즈가 혼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트롭은 엘파바에게 그녀의 안녕이 가장 중요하니 안전하게 도착하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한다. 이후 그녀는 학교에 들어가는데 시즈 총장이 역사학과 학과장 딜라몬드 박사와 마법학부 학장 모리블 부인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엘파바는 네사로즈가 자신의 독립적인 성격 때문에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스롭은 복종을 강요한다. 격려와 학생들에 대한 높은 기대로 가득 찬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원장 코들에게 기숙사 배정과 방 배정을 안내하도록 지시한다. 모두가 교수들을 환호하는 가운데 모리블 부인의 등장에는 더욱 경외에 찬 시선이 쏠리는 듯하다. 모리블 부인이 강담을 떠나자 글린다도 코들 양의 행동을 따라하며 그녀에게 다가간다. 그 후 그녀는 모리블 부인의 마법 세미나에 등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지만 교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학기 중간에 신입생을 받는다고 말한다. 한편 코드르 양은 네사로즈를 발견하고 그녀가 주지사의 딸임을 깨닫는다.
갈린다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려 하지만 몰입을 부인은 그녀를 무시하고 떠났나. 네사로즈가 학교에서 누릴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엘파바가 갑자기 나타나 미스 코드를 깜짝 놀라게 한나. 네사로즈는 엘파바가 계속 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엘파바는 아버지께서 그녀에게 여동생의 적절한 정착을 책임지라고 지시하셨다고 대답한나. 코들 양이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네사로즈는 어떤 도움도 거절했다. 코들 선생님은 네사로즈의 애원을 무시하고 그녀를 데리고 가버리고 엘파바는 분노하여 마법을 발휘해 염력으로 물건들을 던지며 동생을 돌려달라고 한나. 모두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네사로즈는 당황한 듯 재빨리 휠체어를 타고 자리를 뜬나. 엘파바는 동생의 첫날을 망친 것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지만 곧 몰입을 부인이 나타나 자신이 한 짓이라고 주장하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수업이었다고 설명한다. 엘파바의 행동을 직접 목격하고 깊은 감명을 받은 그녀는 이제 엘파바를 자신의 유일한 제자로 삼고 싶어한다. 갈린다가 엘파바의 룸메이트 상황에 대해 문의하러 몰입을 학잠에게 다가갔을 때 학잠은 갈린다가 엘파바와 룸메이트를 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 후 몰입을 부인은 엘파바에게 글린다와 방을 같이 쓰라고 제안하고 그 제안에 그들은 눈에 띄게 놀랐나. 어떤 선언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떠나며 엘파바에게 함께 가자고 손짓했나. 갈린다는 몰입을 부인이 엘파바만이 자신의 유일한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엿듣고 질투심을 느낀다. 몰입을 부인은 자신의 계속적인 체류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수록과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엘파바는 몰입을 부인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아버지의 반대 가능성 때문에 남을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털어놓는다. 그녀는 엘파바의 마법 능력과 그 기원에 대해 묻는다. 엘파바는 자신의 능력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재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주장한다. 몰입을 부인은 엘파바가 충분한 마법 통제력을 갖게 되면 마법사를 만나 그의 최고 자문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녀는 수년간 엘파바와 같은 실력자를 찾아왔다며 흥분하여 이제 마법사에게 알리겠다고 선언한다. 결국 엘파바가 방으로 돌아오자 글린다 때문에 방이 거의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한다. 엘파바는 불공정함에 항의하고 글린다는 개인 스위트룸 배정 기대감을 드러냈나. 마침내 그녀는 엘파바를 자신의 초라한 구역으로 안내하며 룸메이트가 몰입을 부인에게 자신에 대해 좋게 말해주기를 바란다고 표현한다. 갈린다는 엘파바가 몰입을 부인을 고발한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나중에 그녀는 엘파바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침묵을 지킨다. 엘파바가 계속 소란을 피우자 결국 그녀는 폭발하며 자기도 모른다고 소리친다. 창문이 산산이 부서지고 갈린다는 완전히 견학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소녀는 서로 다른 활동을 추구하며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 날 소녀들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딜라몬드 박사의 수업에 참석한다. 수업 내내 딜라몬드는 갈린다를 글린다라고 계속해서 부르는데 갈린다는 몹시 짜증스러워한다. 엘파바는 딜러먼드의 변호를 자처하며 그가 자신의 이름을 발음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다른 이들과는 다르다고 지적한다. 그 후 그는 만연한 동물 거부 현상으로 인해 학교의 유일한 동물 교사가 된 자신의 독특한 입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덧붙여 동물들이 왕국을 덮친 극심한 가뭄에 부당하게 비난받기 전에는 동물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했다고 설명한다. 수업 중간에 그는 칠판을 뒤집었고 동물들을 비하하는 불쾌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딜라몬드는 이에 분노하면서도 낙담한 듯 보였고 누가 쓴 것인지 묻자 어느 학생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나가라고 말한 후 그는 어설프게 탁자 위에 물건들을 쓸어 떨어뜨렸다. 다른 학생들이 떠나는 동안 엘파바는 딜라몬드가 물건들을 모으는 것을 돕기 위해 남는다. 그는 그녀에게 그럴 의무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계속 고집했다. 나중에 몰입을 원장의 교실에서 엘파바는 동전 하나 띄우지 못해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 몰입을 부인은 그녀에게 능력을 완전히 익히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확신시켰다. 나중에 그녀는 딜라몬드 수업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묻고 엘파바는 그러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대답한다. 점점 끓어오르는 분노는 그녀의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몰입을 부인을 감탄하게 만든다. 몰입을 부인은 그녀에게 계속해서 능력 통제력을 연마하라고 격려한다. 그녀는 진전이 충분할 경우 엘파바를 마법사에게 직접 소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엘파바는 교실을 나서다 딜라몬드가 학교를 떠나는 것을 목격하고 몰래 그의 뒤를 밟았다. 딜라몬드는 집에 도착하자 최근 발생한 동료 동물들의 실종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다. 갑작스럽게 엘파바가 소리를 내어 동물들에게 침입자의 존재를 알린다. 그는 또한 인간이 동물을 침묵시키는 우려스러운 경향을 지적하며 그중 일부는 이미 발성 능력을 상실했다고 덧붙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딜라몬드는 엘파바를 발견하고 그녀를 안으로 초대한다. 그러자 그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고 밝히며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딜라문드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엘파바는 슬픔을 느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마법사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지만 딜라문드는 그녀가 이전에 발견한 것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도록 경고한다. 엘파바가 그의 집을 떠날 때 숲에서 말을 타고 있는 피에로 왕자를 마주친다. 그녀의 피부색에 눈에 띄게 놀란 그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다가 목적지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엘파바는 그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학교로 돌아간다. 학교 학생들은 아침에 피에로가 새로운 편입생으로 합류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그는 반한 듯 보이고 그녀는 그에게 캠퍼스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자원한다. 도서관 안에서 피에로는 엘파바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지만 그녀는 그를 모르는 척한다. 이후 피에로는 학생들의 여가 활동에 대해 묻지만 갈린다는 시즈에는 그런 오락거리가 전혀 없다고 답한다. 피에로는 오즈테크 볼룸에 가자고 제안하지만 글린다가 학생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알린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근처에 있던 소년 보크가 발을 헛디디자 피에로가 그가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준다. 보크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고 주장하며 시즈는 학생들이 해가 진 후 마을에 가는 것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보크는 글린다에게 파티에서 그녀와 함께 춤추고 싶다는 마음을 전한다. 피에로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학교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그날 저녁 오즈텍 볼룸에서 열리는 파티에 학생들을 초대한다. 보크는 글린다를 짝사랑하지만 글린다는 파이어로에게 마음이 있다. 갈린다는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을 고백하는 대신 보크의 관심을 돌려 네사로즈를 무도회에 초대하라고 부추긴다. 그가 그걸 해낸다면 그를 영웅으로 여길 거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보크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 순간 보크가 네사로즈에게 춤을 첨하러 다가가고 그녀는 기뻐하는 듯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네사로즈는 엘파바를 만나 그날 저녁 무도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알린다. 갈린다 덕분에 데이트를 할 수 있었다고도 그녀는 언급하는데 보크가 자신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도록 설득한 사람이 바로 갈린다였다고 밝혔기 때문이야. 한편 센센과 파니는 갈린다가 파티에서 피에로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드레스를 고르는 것을 돕는다. 펜니는 방을 둘러보다가 뾰족한 검은 모자를 발견하고 갈린다에게 그것에 대해 묻는다. 그녀 말로는 할머니가 만드셨다는데 절대 입고 다니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다고 한다. 선물로 주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악감점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야. 엘파바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글린다 친구들은 떠났다. 판니와 센세는 엘파바에게 주라고 권하지만 글린다는 반대한다. 엘파바는 네사로즈가 파티의 데이트 상대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글린다에게 감사를 표한다. 갈린다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엘파바를 파티에 초대한다. 엘파바는 충격을 받은 듯 보이지만 글린다는 그녀 혼자만 수업에 빠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엘파바에게 뾰족 모자를 건네주며 그 모자가 엘파바에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감탄한다. 잠시 후 그녀는 마담 모리브를 찾아 은혜를 구한다. 그 후 그는 네사로즈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고 알린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네사로즈는 그들의 상호 자격에 대해 노래하며 매우 기뻐하는 듯 보인다. 갈린다가 다른 사람에게 만족하는 듯 보이자 보크는 네사로즈에게 자신의 무답한 감정을 고백하는 것을 삼갔나. 얼마 후 모리블 부인이 축하 행사에 나타나 글린다에게 란승용 지팡이를 선물한다. 갈린다는 모리블 부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믿어주고 학생으로 받아준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감사를 표한다. 모리블은 글린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을 인정하며 엘파바가 그녀의 룸메이트를 제자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갈린다가 이제 막 파티에 도착한 엘파바에게 감사를 표해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한다. 그 순간 엘파바가 뾰족한 모자를 쓴 채 등장했고 모두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사로잡았다. 학생들이 그녀의 어색한 춤을 조롱하자 갈린다는 괴로워하는 그녀를 보고 함께 춤을 춘다. 집에 돌아온 그들은 파티에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이야기했다. 처음에 엘파바는 침묵을 지키지만 나중에 아버지의 반감을 드러내며 그가 그렇게 느끼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확신한다. 이제 그들은 서로 편안해 보이는 것 같으니 글린다가 비밀 공유 협정을 제안한다. 갈린다는 엘파바의 말뜻을 묻고 엘파바는 초록색 피부로 태어난 후 스로비 네사로즈의 임신 중에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으려 했다고 밝힌다. 갈린다는 이러한 사실에 슬퍼하는 듯 보이며 엘파바가 아닌 밀크플라워의 행동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스로프는 임신한 아내에게 밀크플라워를 억지로 먹여 조산을 유발했고 이는 결국 아내의 죽음과 네사로즈의 장애로 이어졌다. 다음날 아침 학생들이 딜라문드의 수업에 하나둘씩 들어올 때 엘파바는 그에게 양귀비꽃 몇 송이를 건네려 하지만 그는 냉담하게 자기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할 뿐이라. 학생들이 자리에 앉자 딜라문드는 동물은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며 시즈를 떠난다고 발표한다.
딜라몬드는 강제로 끌려나가면서 학생들에게 그들이 진실을 전부 듣지 못했다고 알린다. 그가 떠나자 엘파바는 학생들에게 수동적으로 남아있을 것인지 묻고 도전하지만 커들은 그녀에게도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령한다. 이후 그녀는 새로 온 럭키딕 교수가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니키딕은 곧장 교실로 들어가 학생들에게 철창에 갇힌 새끼 사자를 보여준다. 그는 이어서 그 우리, 케이지가 동물들이 말을 배우는 것을 막기 위해 보완된 새로운 발명품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엘파바는 우리 안 새끼가 겁먹은 모습이 걱정되지만 니키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엘파바는 실망감을 드러내며 글린다와 피에로에게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피에로는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소리내어 생각하지만 엘파바는 격분하여 탁자 위에 양귀비꽃을 쳐내며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뜻밖에도 양귀비꽃이 헤오리치기 시작했고 먼지가 방 안을 뒤덮자 엘파바와 피에로를 제외한 모두가 잠에 빠져들었다. 그는 엘파바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새끼를 잽싸게 데리고 가며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한다고 선언한다. 학생들이 모두 떠나자 모리블 부인이 교실로 들어와 학생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엘파바의 연루를 깨닫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오즈의 마법사에게 보낼 편지를 작성하기 위해 사무실로 향한다. 결국 그는 얘 자신만이 그녀의 능력의 면역인지 물었다. 엘파바는 대답하는 대신 그의 상처를 발견하고 피를 닦아주는 것을 돕는다. 그녀가 그에게 품고 있던 감정이 드러나고 그 또한 그녀에게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피에로는 새끼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고 재빨리 제안하고 엘파바도 동의한다. 엘파바는 그가 떠나는 모습에 가슴 아파하며 자신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날 엘파바는 오즈의 마법사에게 소환되어 에메랄드시로 와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엘파바는 준비가 덜 되었다고 느끼지만 모리블 부인은 자신감 넘치게 그녀의 성공을 예견한다. 마침내 에메랄드 시티행 기차가 도착했고 엘파바를 마법사에게 데려갈 준비를 마쳤다. 갈린다는 떠나기 전 엘파바를 찾아 작별 인사를 나눈다. 엘파바는 피에로에 대해 묻고 글린다는 딜라몬드 교수가 추방된 이후로 그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대답한다. 딜라몬드를 향한 피에로의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엘파바가 골똘히 생각하는 동안 그는 엘파바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듯 보였다. 그는 그날 새끼를 도왔던 날에 대해 꽤 많은 생각을 해왔다고 회상한다. 엘파바 또한 그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다고 인정하자 글린다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 생각에 잠긴 후 딜라몬드를 그리워하며 그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학생들을 모아 딜라몬드를 기리기 위해 글린다라는 이름을 쓰겠다고 선언한다. 결국 엘파바는 에메랄드 시티행 기차에 탑승하며 출발 직전 글린다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한다. 갈린다는 엘파바에게 초대장이 한 장만 온 걸 보고 자기가 초대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친구는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한다. 이후 그들은 함께 에메랄드시로 여행을 떠나고 그곳에 도착하자 도시에 숨막힐 듯한 아름다움에 감탄한다. 더불어 그들은 마법 주문서인 그리모어를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그를 지명한 예언을 실현하기 위한 그의 여정을 담은 오즈의 마법사를 중심으로 한 연극 공연을 관람합니다. 결국 마법사의 원숭이 경비병이 그들을 섬 안으로 안내한다. 입장하자마자 거대한 로봇이 그들의 신원을 요구한다. 엘파바는 눈에 띄게 겁에 질려 거에 달아나려 하지만 글린다가 그녀를 붙잡는다. 그녀가 이름을 말하자마자 마법사가 나타나 자신을 소개한다. 그는 엘파바를 만나서 기쁜 것 같지만 글린다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이 엘파바의 친구이며 둘 다 그를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해왔다고 덧붙인다. 이윽고 마법사는 미래형 대도시 내일의 오즈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나중에 그는 엘파바를 본떠 만든 인형을 선물하고 엘파바는 감사히 받는다. 에메랄드빛 물체를 바라보며 그녀는 색깔을 확인하고 마법사는 그녀가 원하는 변화인지 묻는다. 심사숙고한 끝에 엘파바는 그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돕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마법사는 그녀의 요청을 승인하며 그녀가 동물들을 옹호해 주기를 바랐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존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순간 마법사 원숭이 경비대장인 치스터리가 그리모어의 베일을 걷어냈다. 얼마 후 모리블 부인이 성에 나타나 엘파바의 특별한 날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엘파바와 글린다는 그 광경에 압도되어 다가간다. 모리블 부인은 엘파바에게 서둘러 읽을 필요 없다고 안심시키지만 엘파바는 기어이 읽으려 한다. 모두가 놀랍게도 엘파바가 다가가자 그림책이 열렸고 모리블 부인과 마법사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그러자 마법사는 모리블 부인에게 엘파바가 시도해야 할 첫 번째 마법에 대해 묻는다.
일제히 그리모어의 문자가 빛으로 타오르자 몰입을 부인은 엘파바에게 그 책을 해독하지 못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안심시켰다. 그 책은 고대에 잊혀진 주문 언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업 시간에 몰입을 부인은 공중 부양 마법을 가르치고 있고 마법사는 엘파바의 관심을 치스테리의 탐조 취미로 돌린다. 엘파바는 말을 배우기도 전에 글자를 쉽게 읽기 시작했고 몰입을 학잠은 완전히 경악했다. 주문이 읊어지자 치스터리는 고통 속에 몸부림친다. 엘파바는 현재 벌어지는 일에 대해 걱정하지만 몰입을 학잠은 그저 과도기적인 단계일 뿐이라고 안심시킨다. 갑자기 치스터리는 고통스럽게 날개를 펼치고 천장으로 날아올랐다. 몰입을 부인은 그림책에 나오는 주문은 되돌릴 수 없다고 단언한다. 치스테리가 쓰러지는 것을 본 엘파바는 공포에 질려 몰입을 부인에게 마법을 풀어달라고 간청한다. 엘파바는 그 소식에 충격을 받지만 복도로 나서자 날개 달린 원숭이 경비병들이 서투르게 날갯짓을 하는 모습과 마주친다. 엘파바는 자신의 행동에 견학하지만 몰입을 부인은 흡족해하며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효과적인 스파이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눈에 띄게 충격을 받은 엘파바는 몸을 돌려 떠나려 하고 마법사는 서둘러 몰입을 부인이 원숭이들이 왕국 전체에서 특이한 동물 행동을 감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찰병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려 했다고 설명한다. 엘파바는 처음에는 그들의 동기를 파악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마법사가 동물들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도록 조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마법사에 따르면 공동의 적에 맞서 민중을 단결시키는 것은 평화를 유지하는 입증된 방법이며 몰입을 부인은 그들의 계획이 궁극적으로 엘파바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스파이가 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며 그녀는 마법사에게 그리모아르를 건네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는 그럴 능력이 없었고 엘파바에게 자신의 무력함과 오즈 시민들에게 저지른 기만을 드러내게 됐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몰입을 부인은 그녀에게 미래를 고려해 볼 것을 촉구한다. 갈린다는 엘파바에게 자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라고 촉구하고 마법사는 그들 모두가 에메랄드시에서 평화롭게 거주할 수 있는 미래를 구상한다. 갈린다는 기뻐하는 듯하지만 엘파바는 대중을 더 오도하고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는데 합력하기를 거부한다. 갈린다가 자신의 미래를 되찾고 싶다면 몰입을 부인이 성에서 뛰쳐나가며 선언했다. 엘파바를 데려와야만 해. 엘파바를 찾고 싶어 서둘러 떠나는 글린다와 몰입을 부인은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 가족과 재회하고 싶다면 글린다가 도시에서 탈출하는 것을 막으라고 지시한다. 마법사는 또한 그의 경비병들에게 도시 안에 숨어있는 도망자를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원숭이들은 엘파바를 찾아내지만 엘파바가 막 탈출하려던 찰나에 글린다가 나타나 마법사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돌아가라고 강요한다. 엘파바가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자 그녀는 도망쳐 열기구를 탔다. 갈린다가 뒤따라오지만 방에 들어온 경비병들 때문에 엘파바는 급히 성에서 풍선을 옮겨야 했고 결국 풍선은 손상됩니다. 탈출 후 무사히 도망친 갈린다는 엘파바에게 마음을 가다듬고 옆방에 있는 몰입을 부인과 마법사의 말을 경청하라고 다그친다. 엘파바는 절대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갈린다가 오로지 채워지지 않는 야망 때문에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놀랍지 않다고 덧붙였다. 갈린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다툼은 몰입을 부인이 엘파바의 악행에 대한 도시 전체의 경고 방송으로 인해 중단됐다. 엘파바는 몰입을 부인이 발표를 마치며 그녀를 사악한 마녀로 낙인 찍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엘파바의 초록빛 피부색이 그녀의 타락한 영혼을 반영한다고 주장하며 원숭이들의 흉측한 모습이 엘파바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갈린다는 글린다의 손을 잡고 사과하러 돌아가라고 제안한다. 더 나아가 그녀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지쳐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고 싶어한다. 그녀는 엘파바가 여전히 마법사를 통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관심이 없다고 표명한다. 건물 꼭대기에 도달하자 그녀는 경비병들이 계속 수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그녀는 마도서를 꺼내 날개가 돋아나기를 바라며 주문을 외운다. 빗자루가 갑자기 엘파바를 향해 날아오고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하다. 갈린다는 글린다에게 그녀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엘파바는 그것을 손에 넣자마자 글린다에게 함께하자고 설득하며 팀을 이루어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한다. 엘파바가 추워하는 것을 본 글린다는 재빨리 그녀에게 짙은 색수를 둘러준다. 이후 글린다, 걸린더는 엘퍼버가 에메랄드 시티에서 도망치기로 한 결정으로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고 표현한다. 엘파바 역시 같은 심정을 토로하고 경비병들이 방을 덮치자 둘은 함께 도망친다. 붙잡히지 않기 위해 그녀는 창문에서 뛰어내려 땅으로 곤두박질 친다. 슬프게도 경비병들이 글린다를 붙잡고 엘파바가 그녀를 놓아달라고 애원하지만 경비병들은 그녀를 무시한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파도처럼 밀려오자 그녀는 거울 속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듯한 환상을 느꼈다.
그녀가 거울을 잡으려 하자 빗자루가 예상치 못하게 작동하여 엘파바는 갈린다를 구출하기 위해 섬으로 다시 날아갔나. 경비병들이 그녀를 계속 붙잡고 있었지만 원숭이들이 공격하기 직전에 그녀는 탈출했나. 네사로즈가 방문 중인 동시에 트롭은 모리블 부인의 발표를 듣고 심장마비로 쓰러진나. 한편 모리블 부인은 경비병들에게 글린다를 풀어주라고 명령하고 경비병들이 따르자 그녀를 껴안는나. 피에로는 말을 타고 학교를 떠났나. 잠시 후 엘파바가 하늘에 다시 나타나 오즈 저녁에 자신의 무적을 선언한나. 말을 마치자 그녀는 도시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마법사는 눈에 띄게 창백해진나. 엘파바의 과거 이야기는 그녀가 모두가 생각하는 악당이 아님을 보여준나. 모르블 부인과 오즈의 마법사는 이 이야기의 적대자로 엘파바에게 오즈의 동물들을 학대하는데 협조를 구한나. 엘파바는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그린모어를 훔쳐 왕국에서 도망쳤다. 엘파바가 오즈를 거부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갈린다가 좋은 친구가 되기보다는 모리블 부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컸다고 생각하세요?